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지은은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아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야. 민지의 글씨가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떻게 그녀가 내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토록 아픈 진실이 될 줄이야?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리며 사람들 물결이 쏟아져 나왔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지은은 부산에서 상경한 지 5년째 되는 평범한 28살 여성이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탓이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럴 때마다 한강변을 걸으며 바람에 속삭이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민지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민지는 같은 팀 신입으로 밝고 활기찬 25살 여성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벚꽃처럼 따스했다. 선배님,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지의 첫 인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은은 처음엔 경계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신입의 친절은 때론 계산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지은의 피곤한 표정을 읽고 조용히 도시락을 나눠주었다. 부산 출신이시죠? 저도 바다 냄새 좋아해요. 고향 생각나게 해줄게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는 겨울연가처럼 로맨틱한 사랑 믿어? 지은이 물었을 때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믿어요. 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랑이요. 그 말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민지는 지은의 상처를 알아챘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지은에게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선배님, 혼자 사는 거 힘들죠? 제가 있어요. 민지의 손길은 지은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봄이 왔다.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꽃잎이 흩날리는 한강변에서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 언니, 나도 언니처럼 느껴. 우리 함께 할까?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민지는 용기를 냈다. 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비밀스러운 데이트, 한옥 카페에서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지은은 민지를 구원으로 여겼다. 그녀 덕에 삶이 밝아졌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입고 교회를 다녔다.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해 못할 거야. 천천히 준비하자. 지은은 이해했다. 자신도 가족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 휴가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지의 약속이었다. 가을이 되자 지은의 마음에 불안이 싹 텄다. 민지가 자주 피곤해 보였다. 가족 문제야? 물었을 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일 때문이야.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회사에서 우연히 민지의 핸드폰을 보았다. 오빠, 다음 주에 만나요. 문자였다.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오빠, 민지는 이성애자였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지은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민지를 믿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둘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캐롤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결혼할 것 같아. 지은은 멈칫했다. 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 정해준 사람이야.
목사의 딸로서 피할 수 없어 지은은 충격에 휘청였다. 그럼 나는? 우리 사랑은 민지는 울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한국에서 우리는 지은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민지가 구원이 아니라 상처가 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지은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다. 함께 도망치자. 부산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 민지는 망설였다. 언니, 나도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둘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매일 밤 민지의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둘을 갈라놓고 있었다. 지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지의 빈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팀을 옮겼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이었다.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밤마다 한강변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민지와 함께한 여의도 벚꽃길. 그곳에서 민지는 선미가 내 세상이야 라고 속삭였다. 이제 그 말은 거짓처럼 느껴졌다. 한편 민지는 고통스러웠다. 집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동성애는 죄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약혼자 준호는 착한 남자였다. 교회에서 만난 안정적인 직장인. 민지야,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떠올렸다. 지은은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은 대학 동기, 유일하게 지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민지가 배신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혜진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나도 몰라. 그냥 사랑했어. 혜진은 위로했다. 한국에서 LGBT로 사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카페나 모임 가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 없인 안 돼. 설날이 다가왔다. 지은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으며 속내를 숨겼다. 딸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웃었다. 아직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민지도 설을 가족과 보낼 테지. 지은은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어. 답장은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준호와 함께 있는 민지를.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은의 귀를 때렸다. 지은은 숨었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취한 상태로 민지에게 전화했다. 언니, 미안해. 이제 그만해.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무너졌다. 봄이 다시 왔다. 지은은 여의도 벚꽃길을 혼자 걸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다. 언니, 민지의 목소리에 지은은 돌아보았다. 왜 왔어? 결혼 준비 중이잖아. 민지는 울었다. 준호 오빠랑은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나 언니 사랑해. 둘은 포옹했다. 그날 밤 한옥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다. 민지의 핸드폰을 확인한 탓이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집에 갇혔다. 지은에게 문자가 왔다. 도와줘. 지은은 달려갔다. 민지의 집 앞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너 같은 년이 내 딸을 망쳤어. 그의 외침에 지은은 물러섰다. 민지는 도망쳤다. 지은의 집으로 왔다. 언니, 같이 떠나자. 둘은 부산으로 향했다. 바다를 보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추격은 시작됐다.
민지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시라고. 지은과 민지는 숨었다. 제주도의 작은 민박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영원히 함께하게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여름이 됐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다.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민지는 함께 일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둘은 버텼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탓이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가을, 민지의 가족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용서할게. 민지는 흔들렸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약해졌다. 지은은 느꼈다. 민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걸?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이 나타나 비난하는 꿈.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 자신도 지쳤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 조언을 구했다. 가족의 압박은 흔해. 천천히 설득해. 선배들의 말이었다. 크리스마스, 둘은 부산타워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새해에는 더 행복하자. 지은의 소원이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민지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해. 민지는 서울로 올라갔다. 지은은 불안했다. 조심해. 민지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민지야, 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의 말은 거짓이었다. 그냥 감기였지만 민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준호가 나타났다. 민지, 돌아와. 나랑 결혼해. 민지는 망설였다.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잠시만 기다려. 지은은 기다렸다. 하지만 민지의 연락이 끊겼다. 일주일 후 편지가 왔다. 미안해. 가족을 선택했어. 지은은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지은은 홀로 울었다. 부산 바다를 보며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하지만 혜진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버텨. 내 삶이야. 봄,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IT 스타트업에서. 그곳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개방적인 레즈비언, LGBT 활동가였다. 지은 씨, 과거는 잊어. 새로 시작해. 수연의 말에 지은은 서서히 회복됐다. 함께 홍대 클럽에 가 자유를 느꼈다. 민지는 결혼했다. 준호와의 결혼식은 교회에서 치러졌다. 하얀 드레스 입은 민지는 아름다웠지만 눈은 공허했다. 축하해. 친구들의 말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을 생각했다. 신혼여행에서 지은의 사진을 몰래 보았다. 미안해. 지은은 민지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SNS에서. 가슴이 아팠지만 받아들였다. 그게 내 선택이야. 지은은 수연과 가까워졌다. 여의도 벚꽃길에서 수연이 손을 잡았다. 나랑 함께 할래? 지은은 망설였지만 끄덕였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다. 하지만 운명은 엉켰다. 여름, 민지가 지은의 카페를 찾았다. 언니 이민지의 모습은 초췌했다. 결혼 생활이 지옥이야. 준호 오빠는? 날 이해 못해. 민지는 울었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왜 지금 와? 민지는 대답했다. 후회해. 언니가 구원이야. 둘은 다시 만났다. 비밀스러운 만남. 하지만 수연이 알게 됐다. 지은아, 선택해. 나냐, 그녀냐. 지은은 갈등했다. 민지는 이혼을 결심했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할게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거셌다. 죽을래 그의 위협에 민지는 두려웠다. 가을, 고조선 축제에서 둘은 만났다. 한복을 입고 전통 춤을 추었다. 우리 문화처럼 영원히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제발 내 딸 놓아줘. 내가 망치고 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저도 사랑해요. 겨울, 고비가 왔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지은이 달려갔다. 언니, 미안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살아. 나 때문에라도. 민지는 회복됐다. 가족이 조금씩 변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 행복이 중요해. 새해가 밝았다. 민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준호는 동의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 착한 남자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언니, 이제 진짜야. 둘은 부산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LGBT 법안이 서서히 논의되며 희망이 보였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했다. 내가 상처 줬지만 사랑이 더 커. 민지는 고마워했다. 함께 한강 축제에 갔다. 불꽃이 터지는 밤하늘 아래 키스했다. 영원히.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민지는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지은은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정상적이야. 여름, 제주 여행에서 민지가 청혼했다. 언니, 결혼할래?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의식으로. 지은은 눈물 흘렸다. 그레이 해변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다. 가을, 가족 화해가 이루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지야,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눈물의 포옹. 지은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딸아, 행복하면 돼. 한국 가족 문화의 변화였다. 하지만 충돌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레즈비언이라서 상사의 말에 분노했다. 민지는 싸웠다. 인권 침해야. 소송을 걸었다. 언론이 주목했다. 한국 LGBT 커플의 투쟁. 겨울, 재판에서 승소했다. 지은은 복직됐다. 둘은 영웅이 됐다. 커뮤니티에서 박수를 받았다. 감사해. 지은의 말이었다. 봄, 여의도에서 다시 만난 그곳. 꽃잎 아래 둘은 약속했다. 앞으로도 함께. 사랑은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었다. 민지가 과거를 고백했다. 준호 오빠와 결혼 전에 임신했었어. 유산됐지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숨겼어? 민지는 울었다. 언니 상처 줄까봐.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다. 지은은 고민했다. 구원이라고 믿었는데 또 상처야. 하지만 용서했다. 사랑이니까.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은과 민지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냈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니, 그때의 상처 미안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지났어. 이제 미래만 봐.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아픔이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민지의 과거. 모든 게 쌓여 지은을 지치게 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은 수연을 다시 만났다. 옛 동료로서. 지은아, 행복해. 수연의 물음에 지은은 망설였다. 응, 그런데 수연은 조언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민지가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지는 변화를 느꼈다. 지은의 차가운 태도. 언니, 왜 그래? 지은은 털어놓았다.
내 과거가 아직 아파.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둘은 대화를 나눴다. 밤새워. 우리 사랑은 진짜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가을,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 되죠. 지은은 감동받았다. 한식상을 차리며 웃음꽃이 피었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딸아, 이게 맞아. 지은은 대답했다. 네, 엄마.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둘은 엔서울타워에서 데이트했다. 사랑해. 민지의 말.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민지가 준호와 연락하는 걸 봤기 때문이다. 왜? 물었을 때 민지는 지혼 서류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고조가 왔다. 지은은 민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준호 오빠, 보고 싶어. 문자였다. 지은은 분노했다. 배신이야, 대치. 민지는 울며 설명했다. 오해야. 과거 문자야.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홀로 한강변을 걷는 지은. 구원이 아니라 상처였어. 자살 충동. 하지만 혜진이 구했다. 살아. 내 인생이야. 민지는 후회했다. 지은을 찾았다. 언니, 믿어줘. 증거를 보여줬다. 준호와는 끝났어. 지은은 용서했다. 마지막 기회야. 봄, 화해의 계절. 여의도에서 다시 손잡았다. 영원히.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은과 민지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김밥을 싸며 출근했다. 언니, 오늘도 화이팅. 민지의 밝은 미소가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LGBT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둘은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주말에 한강 피크닉, 가을 단풍길 산책, 겨울 스키 여행. 모든 게 소중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했다. 민지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언니, 미안해. 병원에서 민지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왜 너야?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했다. 가족들이 도왔다.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 씨, 고마워. 내가 민지의 구원이야. 치료 중 민지는 고백했다. 과거에 숨긴 게 더 있어. 준호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었어. 하지만 유산됐고 그 트라우마로 지은은 이해했다. 상처였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은 깊어졌다. 겨울, 민지의 상태가 호전됐다. 기적 같아. 의사의 말, 둘은 감사했다. 새해, 재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약속했다. 건강하게 살자. 봄, 민지는 완치됐다. 여의도 벚꽃 아래서 지은이 말했다. 너가 내 구원이야? 상처도 줬지만 치유도 줬어. 민지는 울었다. 언니, 사랑해.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둘은 LGBT 권익 운동에 참여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우리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길. 그들의 사랑은 상처를 넘어 희망이 됐다.